제가 발표할 제목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해군의 함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금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 한중일 간에 또한 남북한 갈등을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3년 현재 지난해가 역대 최대치이고 2014년 이후 9년 연속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호주 지역 역시 2004년 이후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23년 한국은 12위권이고 중국과 일본은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남중국해 군정 격화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구단선을 근거로 해서 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이 반발하며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이 양강된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현황은 지난해 현황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대만 독립을 제지하고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해상 포위 포격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영내 영향권 확대를 방지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해양안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확대 분야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한 가운데 최근에는 대량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국 및 배타적 경제 수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해군 전략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북해, 동해, 남해 3개 함대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 함정은 총 55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71척, 항공모함 3척, 구축함 50척 등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전력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현황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 잠수함은 15척, 재래식 잠수함은 56척 등입니다. 총 71척 가운데 전략 핵잠수함은 6척이고 전술 핵잠수함은 9척, 재래식 공격 잠수함은 56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중국 잠수함의 형상입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력 하나를 살펴보면 항공모함 현재 3척이 있는데 다 재래식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구축함 29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현재는 3척이지만은 최대 6척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고 구축함은 48척인데 최근에 방공 임무를 강화한 구축함들이 지속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구축함과 항공모함 형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해군의 호위함, 초계함 및 상륙함 현황입니다. 호위함은 42척, 초계함 49척, 상륙함 84척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해군은 최근에 상륙함 전력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형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최대 4만여 명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대만 상륙 작전을 염두에 두고 LHD나 LPD 등 상륙함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해군의 호위함과 상륙함 형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 해군 전력입니다. 대만 해군은 세계 해역의 책임 해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병력은 해군 함정 총 9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력은 잠수함 4척, 구축함 4척, 호위함 22척, 초계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형 전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전력 수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형상이 나겠습니다. 대만 해군의 주요 함정 전력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능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만 해군의 주요 함정 전력 형상입니다. 결국은 구형 전력으로서 그렇게 최첨단 전력은 아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첨단 전력도 중요하지만은 전력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해상자위대 현황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와 5개 지방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상전력은 냉전 종식 이후에 중국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서 동북 쪽에서 서부 해역으로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총 137척이고 잠수함 22척, 개조항모 2척, 헬기항모 2척, 구축함 36척, 호위함 10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는 일본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현황입니다. 일본 항공모함은 당초에 DDH로 건조가 있는데 다수의 헬기를 탑재해서 대함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스토블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두 척을 지금 개조하고 개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조 항공모함과 최신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일본 해저대의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구축함 36척, 호위함 12척, 상륙함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축함은 최근 이스 체계를 탑재한 방공 구축함을 8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위함은 2025년까지 모가미급을 12척 건조할 예정인데 7번함부터는 VS를 탑재한 벤치2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 모가미급은 최근에 호주 호위함 슈어니스에 독일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력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전력과 비교 평가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수 있는가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전력들 하나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일본 해군의 역량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함대, 세계 해역 함대로 구성되어 있고 잠수함사, 항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5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은 21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5척, 초계함 5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잠수함은 현재 21척인데 최종적으로 60급이 다 도태를 하게 되면 1사급, 장보 3급에서 18척 체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 현재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기에서 거의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야 하는 우리 절대전쟁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과 그리고 최초 해군이 추진했던 대항공모함 형상입니다. 우리 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을 살펴보면 구축함은 12척인데 그중에 경조대항급이 완성이 되면 8척이 되겠습니다. 6척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8척에 비해서 우리는 6척 정도에서 이 DDD 전력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구축함 12척,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열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위함은 21척입니다. 특히 구축함 전력은 DDH-1이 퇴역하게 되면 그 구축함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퇴역 함대에는 구축함이 한 척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퇴역 함대는 오히려 오직 호위함으로만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역 함대에는 PCC, FF 등 한 40여 척의 함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FF급 26척의 일을 다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 중인 전략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군 전력을 협동하면서 가지고 돈이 부족하냐? 이 측면에서 우리 국방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올해 국방 예산 현황인데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원이고 전력 운영비는 41.7조 원입니다. 전력 운영비가 3배 정도 없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은 국방 예산 증가율 현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올해 대비 약 2조 원이 증가된 61조 5,878억 원입니다. 이 중에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7,100억 원이고 전력 운영비는 43조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약 18조 가운데 해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조 원 남짓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면 정부 예산 총지출 3.2% 증가에 대비해서 국방 예산은 3.6%로서 2년 연속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4% 증가한 18조 702억 원이고 중점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항목형 3축체계 전력 확보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2028 국방 중기획 재원을 볼 것 같으면 향후 총 348.7조 원을 배분할 계획이고 방위력 개선비는 이 중에서 113조 9조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증가율 11.4%로 전력 운영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배분되었는데 이것은 전력 장강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428 국방 중기 계획을 분석해 보면 방위력 개선 부전은 북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에 대비하고 무인기 침투 등 이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군 전력은 신형 호위함과 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위해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상 전력 분야에 적은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해군은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전력 획득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해군의 잠수함은 현재 21척인데 최종 KS2와 3 9척 18척 체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장보고 3급은 우리가 VS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록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지만은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이고 14급은 전술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대략 전략 잠수함과 전술 잠수함은 3대7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전술 잠수함을 더욱더 확보해야 나중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상륙기동 무대를 운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전력이 확보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보고 수립급 9척을 보유한다면 우리가 14급은 최소한 18척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구축함 현황입니다. 구축함은 최종적으로 DDH-2, 3 그리고 KDDX 이렇게 18척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KDX-1 해역함대 기하 및 대한 구축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앞으로 해역함대에는 호위함만 가지고 작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호위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6척이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세 척의 DDH-1 구축함으로 우리가 KDDX 계열 배치2 개념으로 6척 정도를 확보해서 해역함대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위함 현황은 총 26척입니다. 이를 세계 해역함대에 평균적으로 분산 배치한다 그러면 3, 9, 27, 9척 정도가 됩니다. 9척 가지고 해상 동해를 방어해야 되고 서해를 방어해야 되고 남해를 방어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해군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무인함정 획득 정책입니다. 무인함정 USB와 UV를 전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이 C 헌터급,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대기대전 USB 전력, 한국의 해금 시리즈, 그리고 미국의 에코보이즈, 이런 전력들이 현재 무인 전력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무인 수송함, 무인 잠수함, 이거는 이제 단순한 USB, UV 개념을 넘어서 지금 유인 전투함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무인 군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LUSV, 그리고 MUSV, LDUUV, 그리고 미국의 오르카 XLUUV 등 이런 잠수함과 무인 수송함들인데, 완전히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무인 군함, 그러니까 항해도 자율로 하고 전투도 자율로 하고 미사일도 자율적으로 발사하는 이런 이제 무인 군함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 함정 획득 방향을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2040년대까지 현재 1%에서 45% 수준까지 향상했다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인전력 발전 부대로 2040년까지 해양 무인전력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우리가 유인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서 무인전력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게 중점 두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인전력을 충분히 염두에 둔 무인전력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의 국가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백서나 대통령실의 국가 안보 전략상에 볼 것 같으면 해양 영토, 해양 안보, 이 분야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 영토도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모든 우리 위협이 바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안보, 해양 영토를 반드시 국방부에서나 안보 전략서에 명시를 해야 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 국방장관실에 이 업무들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추진 방향입니다. 대북, 대주변국 이익을 고려해서 구축함 전력과 해역함대 전력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 전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나, 이게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은 차지하고, 현재 전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정도의 해역함대 전력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모함이 정책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해상 항공 전력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는 해군은 더 이상 자기의 적을 무리에 두지 않았다.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하늘과 물속에 뒀다는 겁니다. 벌써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8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냐?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책적 관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역함대는 구축함 현재 21척에 6척 플러스 6척 수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호위함은 26척에 플러스 9척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역함대 전력을 위해서는 1함대에 동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약 1,500톤급 정도의 10척 정도의 전력이, 3함대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듯이 터키에서 싸움 전투를 볼 것 같으면 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톤급 정도의 OPB나 이런 개념의 30척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제대로 대중국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수함은 우리 전력 잠수함 9척과 함께 전술 잠수함을 18척 수준으로 확보를 해야 우리가 주변국과 함께 대등하게 작전할 수 있다. 이 극동 지역에 옛날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 몽골을 제외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다를 우리 힘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투자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